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감사보고서에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641억 원으로 전년보다 97.1%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2,142억 원으로 131.8%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은 502억 원으로 104.5% 늘었습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콘텐츠, MD 상품, 또 영상, 출판물 등이 엄청나게 소비된 건데요. 방탄소년단의 세계관을 담은 웹툰도 곧 나온다고 합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방탄소년단의 세계관이 어떤 건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방탄소년단이 부디 건강한 사고, 튼튼한 마음으로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 잘 살아나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2019년 3월 18일, 19일이죠.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사실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세금을 몽땅 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어디에 쓰시겠어요? 예산을 어디에 쓰면 좋을지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전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전문연구관이자 현 율촌의 전문위원으로 계신 최준영 박사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 예산 문제 나오면 박사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나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국민참여재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네. 국민예산참여, 국민참여예산제도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예산은 이제 예산 계획을 세우면 이제 그게 국회에 가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받아서 결정이 되지요. 근데 그 계획을 세우는 권한은 원래 행정부에만 있었어요. 네. 정부에만 있었는데 네. 그 권한 중에 일부를 많지는 않습니다. 작은 부분을 이제 국민들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한 1,000억 원 정도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나 이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업을 제안을 하면 부처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반영을 하면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그걸 정부 예산에 정식으로 편집을 시켜가지고 국회에 제출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도입됐죠? 네, 맞습니다. 작년부터 도입이 돼가지고 올해 이제 두 번째로 현재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은 만약에 네.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이건 뭐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가 주어진다면? 예, 글쎄요. 저는 좀 과감하게 좀 많이 쓰는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 정부 예산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너무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과감하게 써야 될 때 못 쓰고 그러다 보니 경기도 좀 부진해지고 네. 이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쓰고 싶으세요? 저는- 박사님의 개인 의견이 궁금해요. 저는 일단은 뭐 청년 실업과 관련된 좀 과감한 투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지방 뭐 요즘에 도시 재생이나 이런 사안들이 많은데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돈을 써서 국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예산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어봐 주세요. 어떤 걸 쓰시고 싶습니까? 저는 워킹맘 아이들이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네. 잘 키울 수 있도록 방과 후 네. 그 사업들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각자 국민들이 본인 생활에 절실한 것들을 아마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선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기준이 있을 텐데요. 예.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하는 사업의 기준. 일단은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어야 되고 사실 많은 사업들이 여기서 이제 탈락이 됩니다. 네. 이제 우리는 나는 이게 새로운 사업이다 생각을 하는데 막상 해보면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헤아릴 새 것이 없지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업을 제안하면 이제 네. 각 부처에서 적정성 검토를 합니다. 이 사업이 이제 전국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을 위한 게 아니고 전국적 사업인지 좀 참신한지 보편타당하면서 그렇죠. 참신한. 그렇죠. 과거에 해왔던 사업이 아닌지 이런 걸 검토해서 이제 괜찮다라고 하면 이제 제안을 하신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만나서 이야기도 합니까?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당신 생각이 무엇입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더 할까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서로 만들어 가지고 정식으로 5월 달쯤에
이제 부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네. 기재부에다 올려요. 그럼 기획재정부는 이 올린 예산들을 일단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다. 이렇게 들어온 예산들을. 그러면 이제 네티즌들이 보고 아 저거 좋아요, 저거 싫어요 이렇게 쭉 의견을 밝히겠죠. 아, 판단도 네티즌들이 하고 예, 근데 투표도.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투표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참조, 의견 참조 정도 되는 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 국민 참여단이라는 걸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전국에서 한 300분 정도를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연령이나 지역별로 이제 배분을 하겠죠. 그럼 이분들 앞에서 이제 각 부처에서 설명회도 합니다. 보면. 네.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 제한된 사업들 수백 개의 사업들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00개 넘게 사업이 들어왔는데 그 사업들 중에서 압축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참여단이 투표를 해요. 근데 참여단 투표는 40%. 배점이. 네. 그다음에 일반 그 네티즌 설문조사가 또 60% 정도 진행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높은 점수를 얻은 그런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겠죠. 이 참여단이라 하심은 지난번에 그 탈원전 논의를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참여단의 수기 과정 거쳐서 했었잖아요. 네네. 뭐 그런 방식으로 네, 이해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그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참여단 40% 네티즌 60%면 전문가들 의견은 없어요? 전문가들은 선정할 때? 전문가들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지원 협의회라든지 네. 이런 과정 초기에 이제 초창기에 이 사업이 이제 조금 그래도 되겠다, 안 참신해 되겠다. 보인다. 아니면 조금 무리스럽지만 한번 좀 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의견을 밝히면서 이제 전문성을 이제 초기에 이제 개입을 합니다. 작년에 이제 시작됐어요. 네네. 그러면 어떤 사업들이 작년에 선정됐고 어떻게 예산이 실질적으로 편성됐는지가 궁금한데 반 이상이 미세먼지하고 관련된 사업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제일 체감하고 그렇죠.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새로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편성된 걸 보면 미세먼지가 전체 54.6%한 500억 정도가 여기에 편성이 됐고요. 네. 나머지가 이제 청소년, 취약계층 등 사업들이 이제 한 10%에서 5% 정도씩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그 예산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가 궁금해요. 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사업이 300억 원. 300억.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하철 이제 미세먼지가 좀 심하죠. 그래서 이제 지하철 안에도 뭔가 이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네. 시설을 하는데 한 200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미세먼지 저감 회피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건강 피해 저감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의 문제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작지만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사실 일반인들한테 큰 사업이지만 정부 예산에 보면 참 그렇네요. 작은 이제 사안들입니다. 실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올해 사람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2020년 예산안에 반영을 할 텐데 네. 다음 달 15일까지 아이디어를 받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예. 노카데이 실시라는 것도 있고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행복꾸러미 시범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맞습니다. 여전히 미세먼지 관련한 사업들도 제안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현재까지는 한 120개 좀 넘는 사업. 아직까지 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남다 보니까 이제 초기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이제 미세먼지 사업이 많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그 육아, 출산 네.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사안들이 주로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홈페이지 국민참여예산 쳐보면 바로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바로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내가 일단 이거 제안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많은 경우에는. 이거는 내가 딱 제안을 하는 순간 거기가 딱 번호가 붙어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도 남길 수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도 밝힐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한 번쯤 평소에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정되면 선물도 줍니까? 글쎄요, 선물 이야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사실은 되게 뿌듯한 일일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나라의 예산을. 저도 이제 그 행정부 공무원을 잠깐 해보긴 했는데 네. 정말 이 예산 받는 게 정말 힘들어요. 아, 어려워요. 예, 사실은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제 국회에서 이 예산 심의가 보통 10월, 11월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 시간이 있다 생각하시는데 정부 부처는 이제 5월까지 예산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일단 집어넣어야 네, 이제 그렇죠. 어떻게든 국회 문턱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우 바쁜 상황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미리 신경을 써보시면 한번 본인의 아이디어를 정부 예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작년 그리고 올해 국민참여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근본적인 이야기를 박사님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이게 하나의 정책과 예산을 놓고도 의견이 갈리고 실효성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과연 이 정부의 예산 집행을
신지성에 기대는 것이 맞냐. 네. 그러니까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건 아닐까라는 논란으로 좀 옮겨가는 모양새기도 합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항상 이제 다수가 개입하는 여론 그렇죠. 형성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또 특히나 이제 조직화된 소수의 세력들이 네. 또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또 엉뚱한 결과를 뽑아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 시스템, 즉 의견을 정리하고 하는 시스템이 매우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할 정도로 까다롭게 돼 있어요. 예, 쏠림이라든지 네. 누가 몇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기는 쉽지 않은 이제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그 우려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네. 저는 현재 1,000억인데 사실 1,000억이 다 안 쓰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뭐 국회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성과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확대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원래 이런 제도는 중앙부처보다는 사실은 이제 지자체에 맞는 제도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자체 내에서 정말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네. 조금 더 밀착. 근데 그게 지자체에서 해서 국회까지 올라와서 그게 전 국민한테 영향을 끼치기는 쉽지 않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자체 조례나- 사업은 자기네 동네에서. 네, 예, 네. 이 제한자가 사는 동네 위주로. 저희 동네에서도 이제 현수막이 자주 붙습니다. 아예 액수까지 붙어요. 당신에게 몇 억이 있으면 무슨 사업을 해보시고 싶습니까? 이런 네. 식으로 뭐 저기 주민센터에 알려주세요 내지 인터넷으로 네. 그런 제안들이 많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사실은 피부에 와닿는 것들은 지자체의 역할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잘 몰라요. 이 원체 일들이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네.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은요. 물론 이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단위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조건에서 이미 이제 많은 경우 탈락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면 이제 아무래도 반영이 될 가능성도 높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사회 예산이라는 게 특히 이제 지자체 예산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집행되는지 잘 몰라요. 그나마 중앙부처에서는 국회라는 큰 조직에서 나름대로 그 갑론을박도 벌이고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지만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 동네 예산이 결정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모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사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뭔가 쓴다고 하는데 내 기대와 다른 경우도 많죠.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런 국민참여 예산 제도가 조금 더 확대돼서 예. 사실은 약간의 파퓰리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치러야 될 뭐 대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감시 기능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직접 제한한다는 의미가. 네, 현재 이제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네. 정부가 이제 그 수립하고 있는 각종 예산에 대한 큰 틀이 어떻게 돼 있고 무슨 사업들이 있는지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요. 네. 물론 공부는 좀 하셔야 돼요. 그냥 딱 보고 알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거를 찬찬히 들여다보시면은 정부 예산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어느 정도로 작년에 편성이 됐었구나. 총 예산이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예, 있다고요. 정부 예산은 매우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예산서 이렇게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보면 잘 못 찾습니다. 전문가도 못 찾는 거죠? 처음에는 못 찾아요. 네, 조금 네.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작년에 낸 제안이 올해 예산으로 반영됐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내년 이맘때쯤에는 네. 그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실하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성과에 대해서도 이제 아마 성과도. 부처에서 아마 나름대로 네. 평가 기준을 만들고 지금 이제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예산안을 세우는 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아까 전에 우리가 작년 정책 제안 사업을 보면요. 미세먼지 하나가 아니라 뭐 청소년 취약계층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가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 분류의 세세한 그 제안까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다 각각의 국민참여단을 뽑아서 그 사업을 논의합니까? 그러니까 사업 하나씩 이제 네. 사업별로 설명서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네네. 이제 처음에 선정할 때 이제 각 분과가 구성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뭐 환경 분과라든지 뭐 청소년 분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과가 구성이 돼서 그 분과별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한번 해볼 만하다. 네. 국민들에게 판단을 한번 의뢰할 만하다는 사업을 이제 뽑아내고요. 그다음에 그 뽑아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참여단이 이제 구성이 되면 그 전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설명을 합니다. 자기네 부에서는 이제 이런저런 사업들이 있고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제안이 됐었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개별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쭉 놓고 네. 그다음에 거기다 대해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일단 기본 내용이나 틀은 이제 정해져 있는 상태고 뭘 우선순위로 정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참여하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도 이런 제도를 운영합니까? 실제로 이제 이 제도는 1989년에 이제 브라질에서부터 이제 89년에 브라질에서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선진국도 아닌데. 예, 브라질이 네. 너무 나라가 크다 보니까 아, 브라질이 은근히 또 이런 지방자치제가 상당히 발달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고 이제 그 동네 주민들이 직접 우리 동네에 관련된 일을 어떻게 좀 해보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사업 시행에도 주민이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훨씬 효과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브라질을 떠나가지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이나 시카고 또 스페인의 세비야 또는 이제 뭐 독일 리히텐베르크 같은 유럽 지역까지 이제 다 사업들이 가고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자체 차원의 차원에서 많이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3년에 이제 네. 광주광역시 이제 북구청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게 성과가 괜찮다. 이렇게 사업을 해도 괜찮습니까라고 이제 확인도 했지만 뭐 괜찮습니다라고 해가지고 2011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식으로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이제 실시돼서요. 현재는 이제 243개 지자체에서 뭐 규모는 좀 차이가 있지만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뒤에서 이제 동만성장위원회 위원장 인터뷰를 곧 모실 건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의견을 내고 결정하는 게 이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네네. 이게 현실적으로 그 안에 갈등들이 오히려 증폭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경사노위 같은 걸 보면 지금은 그렇고요. 예. 그래서 방향은 맞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느냐라는 우려를 굉장히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하게 됐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언을 주신다면 이 제도가 잘 가기 위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들이 이제 각 개별 개인께서 이제 이런 제안을 이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실제로 의견 통일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 그 여러 시민단체들이 있지만 이 예산을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단체들은 많지 않아요. 몇 개가 있지만 네. 상당히 이제 제한된 영역이고 또 예산안이 원체 방대하다 보니까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잘 맞아요. 없어요. 네. 더더욱이나 지자체 예산들은 더 많은데 그것들을 이제 보실 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기 이전부터 뭔가 좀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시민단체 이런 비공식 모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미리 한번 이야기를 털어놓고 네. 이건 싸울 거리.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싸워봐야겠습니다. 이건 좋은 아이디어네요. 라고 해서 미리미리 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절차 없이 이제 나중에 조금 인심 쓰는 것처럼 요거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하면 말하는 사람도 좀 기운이 빠지고 선정하는 사람도 뭐 별게 아니다 생각하다 보니까 네. 좀 사소하게 다루는 그런 부작용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만큼은 무게중심을 제안보다 감시에 더 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리 민주주의 제도 중에 핵심이 사실 법률과 예산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사실 다 충당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제 잘 모르시죠. 그러면 지금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에 관련된 국민참여제도고요. 네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시에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셨잖아요. 예, 대안을. 예. 그런 제도는 지금 현재 없나요? 현재는 이제 각 부처나 지자체가 실시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제안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할 수도 있고요. 뭐 민원도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가동을 하고 있고 이런 제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작동을 이제 하고는 있는데 감시에 있어서. 예, 이게 이제 좀 제한돼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방 의회에서도 이제 예산안 뭐 결산 심사도 하고 네. 예산 심사도 하지만 그 과정들이 이 시민들이 다가가기엔 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죠. 친절하게 제공되지도 않고. 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충분한 시민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잘 안 되는지 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네. 저도 가끔 동사무소나 뭐 이런 데서 날라오거든요. 동대표라고 하나요? 그렇죠. 우리 예산 어떻게 쓰였나? 네. 아파트 관리비 어떻게 쓰였나? 맞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들여다봐야겠어요. 네, 맞아요. 그 연습이 시작이 되면 우리 세금도 좀 네. 감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주민자치가 어떻게 네. 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 그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부터 사실 시작되는 게 맞고요. 거기서 조금씩 범위를 넓혀서 이제 국가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국민참여 예산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박사님하고 나눈 이야기들 잘 생각하셔서 정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제안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준영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